사으리 사으리랑 아라리가 났네 어여라 무언네 어여라 무언네 무언네 소리는 어디를 갔다 어여라 무언네 때만 찾아 돌아온대 어여라 무언네 한반도 남서쪽 끝자락. 조선시대에는 유배객들의 쓸쓸한 종착지였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는 거친 바다에 막혀 무트로 나가는 길조차 멀고 험했던 곳 진도. 한조구야 고립된 삶은 역설적이게도 섬만의 독특한 문화를 키워냈습니다. 이곳 섬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노래가 함께했는데요. 기쁠 때는 흥으로, 슬플 때는 한으로. 말로 다 하지 못한 삶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노래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농사 지면서 흥얼거리고 이렇게 힘든 일 할 때도 흥얼거리고 아리랑 하면 전부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놀아.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즐거울 때, 힘겨울 때는 하면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나게 해주고 또 슬플 때는 하면은 또 슬픔을 또 갖게끔 해주고 이제 그게 매력이죠. 삶의 구비구비마다 섬사람들의 희로애락과 함께해온 노래. 삶의 노래이자 진도의 숨결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진도 아리랑을 만나봅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2시에 마을 회관에 나오셔가지고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뒤 찾아온 겨울 농한기. 조용하던 마을 회관이 주민들의 발걸음으로 금세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진도문화원이 마련한 마을문화 사랑방이 열리는 날. 우리 오늘 어머니들하고 놀고던 아리랑도 부르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면은 아리랑에 이래서 한번 흥을 돋가야만이 그 시대야. 그러니까 처음에 선복 칠지 알죠? 자. 남도 소리를 배우기 전 서먹한 분위기를 풀고 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는 첫 곡은 언제나 진도 아리랑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진도 아리랑이라면 다 알아지. 진도 사람들은 그냥 어깨놈 이렇게 너무 들어갖고 아리랑을 다 해. 못하는 사람 없어. 오늘 여기서 손뜻도 많이 이건 무엇이냐면 서비스 무엇이냐면은 손뜻도 많이 옷도 잘 하십니다. 동네마다 한 10년은 젊어졌는데 언제 또 올리니까 내년에 온다면 언제 그때까지 그랑께 언제 그때까지 내일 모레 또 어제 가든지 우리 잘 치지만 아리랑이 빠질 수가 없죠. 아리랑 한자 전부 다 울포를 벗겠다. 아리랑 진도 아리랑 가락이 울려 퍼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하나가 됩니다. 겪고 없이 살고 하던 그 시절 생각하니까 부모님 생각도 나고 형제들 생각도 나고 그리운 게 너무 많아요. 즐거웠지요.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아주 기뻐서 죽겠어요. 종도 갈아야 되는데 이게 일하고 다니니까 못 갈아주고 있어. 예쁘지 우리 딸. 머리도 살다 많이 보면 심고. 차마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이별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딸은 24살에 세상을 떴어요. 오랑께 이제 올해는 또 아빠가 세상을 떠불고 그래갖고 마음이 많이 슬퍼요. 그래도
아리랑만큼은 이집디다. 그런 길하고 댕기고 있어요. 생명의 인연이죠. 세월에 깎이고 모진 풍파에 씻겨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 진도 사람들은 울음을 삼키듯 꾹 눌러 담은 소리로 그 아픔을 풀어내곤 했습니다. 아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느냐. 날 두고 가신 님은 가고 싶어서 가느냐. 때로는 고단한 삶을 다독이는 위로로, 때로는 벅찬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신명으로 진도 사람들에게 진도 아리랑은 삶의 매 순간을 함께 해온 일상의 노래입니다. 어디를 가서 혹시 진도 아리랑 알고 있냐, 부를 수 있냐라고 말하면 다른 민요들은 다 사람들이 들어는 봤어도 부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진도 아리랑은 사실은 다 부를 수 있거든요. 한 소절씩이라도 아니면 후렴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누구나 부를 수 있으면서 그다음에 흥겹게 그러면서도 자신의 희노애락을 담을 수 있는 노래가 진도 아리랑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도 아리랑은 예로부터 아리랑 타령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느 민요들처럼 그 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00년대 초부터 진도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진도 아리랑이 오늘의 이름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어김없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대금산조의 시조로 추앙받는 진도의 예인, 박종기 명인입니다. 그 뒷장은 뭐를 낼까? 아리랑 넣지. 그러니까 남도 아리랑 넣으면 되잖아요.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들어보더니 남도 아리랑 그러지 말고 거기다 뭐 하나 붙이지다. 진도 아리랑이라고. 그래서 진도 아리랑이 됐어요. 일찌감치 서울에 올라가서 경성방송국의 전속 악사로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1930년대에 그런 어떤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몸소 겪으셨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자기가 살던 지역에 있었던 산하지 타령이라는 노래를 약간 바꿔서 우리 진도만의 그런 아리랑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진도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노래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굽이 전승되던 소리가 진도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레코드판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34년. 박종기 명인이 일본으로 음반 취입을 하러 가는 길에 배 위에서 편곡한 곡을 유성기 음반으로 녹음해 발매한 게 공식 기록상 최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도 아리랑, 김소희, 오비티 명창이 부릅니다. 1934년 출간된 남도민요 진도 아리랑의 첫 모습입니다.
진도의 무형유산을 전승 보존하기 위해 건립된 진도군 무형유산 전수관에서는 오늘도 진도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01년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된 진도 아리랑은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아리랑으로 꼽힙니다. 11.27 is hereby adopted with amendment. 아리랑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건 세계였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고, 이어 2015년에는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진도 아리랑은 2022년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진도 아리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소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앞장서온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도 아리랑 보존회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소리를 체보하고 잊혀가는 가사를 찾아 기록하기 위해 1985년 진도 아리랑 보존회가 창립됐습니다. 진도대교가 더해지면은 그 진도에 있는 그 고유한 그 아리랑 가사들이 빨리 소멸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부터 가사를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기가 되어가지고 진도 아리랑 보존을 조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전혀 풍년만 진도 아리랑 보존회는 창립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도 아리랑을 지탱하는 든든한 구심점이 되었고, 그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진도 아리랑 보유단체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며 진도 아리랑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도 아리랑을 보존 전승하고 또 그거를 전파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회원님들도 같이 하고 외부에 공연도 해서 진도 아리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진도 아리랑 보존회가 지난 세월 발로 뛰며 모은 노랫말은 어느덧 800수를 넘어섰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채 흩어질 뻔한 이 소박하고 진솔한 가사들은 진도 아리랑만의 독보적인 색채를 보여줍니다. 노래는 주로 여성을 화자로 내세워 임을 향한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삶의 애환 등을 민중의 생생한 언어로 풀어냅니다. 여기에 풍자와 해악을 더해 우리네 삶의 정서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15야 밝은 달 구름 속에서 놀고, 이곳이 발처녀들은 남자 품에서 논다. 넌 웃고 난 웃고 이불을 덮고 등잔에 쳐야 불은 은인 무기가 끌거나. 남자들이 부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며느리가 등장을 하는 그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진도의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여성들이 굉장히 활달하고 씩씩하고 생활력 강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그런 의견들을 호방하게 표출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또 해악과 풍자 같은 것들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도 아리랑의 노랫말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하지만은 오동나무 바람 잘 날아오고 자식만한 우리 부모님 속 배날 날이 없네. 이제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너무 많아갖고 이 자식도 걱정하고 저 자식도 걱정하고 그런 의미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나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놈도 걱정되고 저놈도 걱정되고 때로는 이놈도 생각나고 무슨 좋은 음식 같은 것만 봐도 이 자식도 생각나고 저 자식도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 부모도 나처럼 이렇게 자식하고 근심하고 생각하고 하셨겠구나. 그래서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짝에 얘가 둘째 아들, 얘가 우리 여것이 막둥이 셋째 아들, 그리고 이제 우리 딸 제일 아픈 손가락이 막둥이. 결혼을 안 했어. 장가를 안 가. 하지만은 나뭐 어째 바람자랄 없다 그 말이 깡 맞읍디다. 자식 부모 마음은. 뭐냐? 쉬냐 오늘? 오늘 식사하셨어? 오냐 밥 먹었다. 너는? 날씨는 어쩌요? 날씨가 오늘은 따뜻하다. 내일 김장하신다면서요? 뭐냐 이제 20일 넘고 할란다. 좀 보내줄까 해갖고. 진도 아리랑은 정해진 노랫말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담아 새로운 가사를 더할 수 있는데요.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변주되는 이 창조성이 오늘날까지 진도 아리랑을 이어온 힘입니다. 진도 아리랑은 특징은 시대상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그 일제 때는 논 좋고 밭 좋은데 신장로 나고 산 좋고 물 좋은데 일본 놈 산다. 그런 가사가 불러지고 팽목항아 세월호야 말 물어보자. 우리가 이 가신 곳을 이유로 중에 이렇게 다양하게 진도 아리랑은 특이하게 그때그때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리아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진도 아리랑의 특색은 곡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진도 아리랑은 누구나 한두 소절쯤 자연스레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친숙한 노래이지만 그 곡조에 담긴 소리의 깊은 맛과 멋을 제대로 살려 부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은 음에서 띠 하면서 이제 굵게 떨어주는 그런 목, 그리고 높은 음에서 띠 하면서 꺾어주는 소리. 그래서 띠 타는 그런 어떤 식임새를 갖고 있는 것이 전라도 민요 육자배기 토리의 특징인데, 이런 식임새는 사실 다른 지역의 민요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라도만의 독특한 식임새고요. 그런 식임새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 지역 분들은 그런 식임새를 표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노래는 출렁거려야 돼요. 출렁거린다는 거는 뭐냐? 리듬을 타야 된다. 리듬을 탄다는 거는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내려오는 데가 있어야 되고, 알그다 짤그다 짜누군 배는, 여기서 배는 할 때 이제 한을 넣는다든가. 아리랑은 배면 배수록 어려요. 맨날 일하잖아요. 밤 내고 구구 잡다고 일하다가 여기 와서 노래 부르려는 게 그것이 돼요. 안 되지. 흥얼거리고 하는 노래는 잘하는데 이 노래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지. 진도 아리랑.
출렁길이라 선생 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서 우리가 서툰 게 못하잖아.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이렇게 흔들어간대. 우리가 그거를 아직 초등학교밖에 안 돼서 그러면서 잘 몰랐으니까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건 진도 아니나. 그 어머니들 부르는 대로 내는 이렇게 부르고 살아와갖고 이제 그 곡을 출렁거리라 하니까 그걸 잘 못하고 지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저 언니들을 따라갈게요. 가슴 저미듯 구슬프다가도 어느새 어깨춤이 절로 날 만큼 흥겨운 신명으로 바뀌는 진도 아리랑. 노랫말에 담긴 사연에 따라 장단과 감정이 무르르듯 바뀌고 삶 깊숙이 스민 한과 이를 이겨내는 뜨거운 흥이 한데 어우러져 진도 아리랑만의 독특한 예술적 경지를 이룹니다. 누구 안 줘? 벌써 징하게 만났네. 좀 흥이 나는 그런 노랫말을 부를 때는 세마치 장단으로 덩덩덕덕 덩덩덕덕 하면서 좀 흥이 나는 장단으로 또 반주를 하게 되고, 조금 좀 슬픈 노랫말을 부를 경우에는 중무리 장단으로 덩쿵떡 쿵떡떡떡 하면서 중무리 장단으로 또 조금 그런 슬픈 분위기를 이제 고조시키는 그런 반주를 하고, 장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음악의 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흥과 한을 모두 표출한다는 점에서 진도 아리랑은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완결성이 뛰어난 그런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3년 개봉된 영화 서편제는 진도 아리랑을 대중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깊은 울림으로 각인시켰습니다. 한과 흥의 정서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가락과 가사는 스크린 너머 관객들을 매료시켰고, 잊혀가던 전통의 가치를 다시금 일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진도 아리랑 보존회는 이러한 진도 아리랑의 매력을 전국 방방곡곡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의 원형을 지켜내는 한편 시대와 호흡하는 전승의 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공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단체분들이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해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흥의 진도 아리랑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리아리롱 서리서리롱 아라리가 났네. 뒷산 숲속에 개꼬리 울고 앞들의 시냇가엔 송아지가 운다. 장단이 오르고 흥이 퍼지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금세 허물어집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는 흥겨운 가락 속에 관객들도 소리의 주인공이 되어 자연스레 한데 어우러집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게 좀 널리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우리 진도 그 문화를 좀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백두산 천지에서 분단된 한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노래 역시 진도아리랑이었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장단을 맞추는 박수 소리가 백두산 천지에 울려 퍼졌는데요. 그것은 세대를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진도아리랑의 소통의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대를 관통하며 진도아리랑은 K컬처의 깊이를 보여주는 소리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컬 K컬처에 가장 부합하는 노래가 사실 진도아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최남단의 작은 섬에서 시작된 작은 섬을 대표하는 노래, 가장 로컬적인 노래였던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 또 K컬처로 앞으로 세상의 그런 어떤 그 K 음악을, K 민요를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상으로서의 진도아리랑이 갖고 있는 그런 음악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도아리랑을 더욱더 좀 우리 K컬처의 뿌리로서 그리고 K민요의 대표주자로서 좀 더 좀 홍보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까지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품어온 노래 진도아리랑. 세월의 구비구비를 건너온 이 노래는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또 누군가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명이 되고 있습니다. 삶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다시 삶이 되는 순간들 속에서 진도아리랑은 우리의 삶과 함께 숨쉬는 노래로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흥겨운 듯 구슬픈 듯 안악들의 애환이 깃든 소리. 이 노래는 약 100년 전부터 신안 장산도에서 들려오던 소리입니다. 작은 섬에서 논밭을 일구며 한평생을 살아온 섬 안악들은 고된 순간마다 이 들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북돋았습니다. 육지는 보통 그 들노래가 그 남성들이 부르지만은 우리 장산도 들노래는 여성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주 청아하고 그 경쾌하면서도 좀 여성적인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아주 저도 장산도 들노래를 하면 그 가슴이 뭉클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들노래가 뿌리내린 장산도. 섬이 품은 그 유구한 시간과 삶이 오늘도 신안 장산도 들노래와 함께 흘러갑니다. 신안에 섬과 섬을 잇는 연도교가 많아졌지만 장산도에 가려면 여전히 배를 타야 합니다. 목포에서 출발해 1시간 30분 정도 달리다 보면 산줄기가 끝없이 길게 연결됐다 해서 이름 붙은 장산도에 도착하죠. 망망대해에 떠있는 섬이지만 여느 섬마을과는 달리 너른 논밭이 눈에 담기는데요. 섬 주민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 중이라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더 가깝습니다. 신안의 섬들 중 최남단에 위치한 장산도는 지리적으로 목포에서 가까운 편인데 화원반도,
진도, 하이도 등으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주변에 큰 바다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산도라는 섬이 다른 신안에 비해 좀 둘러싸여버린 큰 바다, 생산성이 많은 바다를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장산도를 가보면 해안가에 모래사장이 있어서 해수욕장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바다가 뭐 갯벌이 많아서 거기서 많은 걸 수확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 큰 방조제가 딱 생기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른 섬에 비해서 넓은 들판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장산도는 어업보다 농업이 발달한 섬이다라는 소식어가 붙었던 것 같아요. 항만이나 대규모 어업이 발달하기 어려웠던 장산도는 방조제를 쌓아 농경지와 염전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섬의 논밭이 점점 늘어나면서 남성들은 비교적 더 큰 힘이 필요한 어업에 집중했고 농사일은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몫이 됐습니다. 바다 너머 묻과 단절된 이 작은 섬에 모여 고된 노동을 함께 해온 장산도의 안악들. 힘이 드는 순간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장산도 들노래입니다. 이 들노래가 섬 안에 있는 들노래가 흔하지 않습니다. 섬에는 대부분 바다에서 양식을 구하고 거기에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태인데 우리 장산도처럼 섬 안에서 농업을 하면서 들노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성 중심으로 들노래를 한다는 것은 아마 장산도 들노래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 전통 농요인 들노래는 주로 논이 많은 호남 평야나 전라도 지방에서 발달한 소리입니다. 대농가들이 많았던 장산도에서도 모내기철이나 논매기철이 되면 들노래 팀을 초청해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신안 장산도 들노래는 여기에서 기원했습니다. 큰 논밭이 많았던 오은마을을 중심으로 불려지다가 1960년대 전승이 끊겼는데 당시 섬을 다니며 해양 민속학 연구에 힘을 쏟았던 최덕원 교수의 권유로 1981년 남도 문화제에 출연했고 이를 계기로 장산도 들노래 보존회까지 결성해 지금까지 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노래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닌 그저 일상이었죠. 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없이 살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선의로 모를 심고 멋줄도 띄고 지금은 기계화가 나와서 뭐 콤바이를 치고 그러지만 그 시절에는 다 선의로 하기 때문에 이제 또 한이 있다고 보제. 힘들고 이제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장산 들노래가 이렇게 한이 서린 노래예요. 계속 하죠. 집에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이 노래를 불러야 안 잊어먹게 하고 힘들 때도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모를 떠갖고 모를 심었잖아요. 그때도 북장구를 치고 그 노래를 부르면 흥겨워서 힘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이 장산 들노래가 좋아요. 남편 따라 시집 온 사람도 있고 평생을 섬에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부모 생각에 외롭고 농사일에 손은 매일같이 부르트지만 그 속에서도 흥을 찾고 어깨짓을 덩실거릴 줄 아는 이들이 장산도의 여인들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섬에서는 뭉칠 수밖에 없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있고 또 타지에서 시집 와서 그 외로움들을 같이 나눠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여성들로서의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동 생산이라고 하는 농업을 통해서 뭔가 함께 일구어야 되는 결국은 이게 이제 공동체의 어떤 삶 안에
뭉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장산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노래 하나로 서로를 품으며 한데 뭉쳤던 장산도 사람들. 그 때문일까요? 장산도엔 들노래, 반매기 노래, 길쌈 노래 등 전해 내려오는 노동요가 많습니다. 섬에서 한가락한다는 소리꾼 가운데서도 단연 손에 꼽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 그 강부자 선생님은 이 노래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 은쟁반에서 옥구슬이 자르르 흐르는 듯이 그렇게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우리 장산도 들노래, 하중 반매기 노래, 뭐 망자 홍사꽃, 식힌꽃, 길쌈놀이 여러 등등 남도 문화제에 출연을 해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산도에선 노동요뿐만 아니라 무속 의례도 많이 불렀는데 진도에서 시집온 강부자 선생은 장산도 씻김굿을 전승하는 무속 예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인 이귀인 선생 역시 무계 집안 출신의 민속 예술인이었는데 두 부부는 하중 반매기 노래, 장산도 들노래 등 섬 문화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소리 전승에 힘써온 강부자 선생은 1988년 장산도 들노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됐고 이후 섬 주민들은 보존회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다수의 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하고 전남 무형유산에 지정되는 등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 가락은 못 지는 소리입니다. 모를 찐다는 건 모판에서 뽑은 모를 논으로 옮기는 과정인데 한 사람이 앞소리를 내면 여러 사람이 짧은 후렴을 받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반복이라 일을 하면서 함께 소리내기 좋죠. 노공방초 시절이라 모를 질 때는 이제 그 늦은 소리로 길게 부르다가 잦은 소리에서는 어여라 무였네 하면서 아주 빠르게 노래도 부르고 일도 빠르게 하죠. 그게 그 들노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들에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제 그 박자라든지 노래에 맞춰서 흥이 나서 일을 즐겁게 하는 일면이 있다고 보지요. 모를 찔 땐 모를 나눠주는 사람과 그 모를 받는 사람 사이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박자를 자연스럽게 맞추곤 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일해야 하는 중노동이기도 한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우고 일하는 효율도 높였죠. 다음은 모 심는 소리입니다. 모내기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농요인데요. 앞소리를 매기면 농부들이 모를 심으면서 소리를 받는데 앞소리를 할 때 모두가 일어나서 어깨춤을 추는 모습이 퍽 인상적입니다. 논에 줄을 맞춰서 모를 꽂아야 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장단이 특징입니다. 지금 모심기 노래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은 매기는 사람이 이렇게 매기는 동안에는 모를 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기는 게 끝나고 이 상사 소리를 받을 때는 이제 허리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아마 뭐 대회용으로 맞춰졌다고 그럴까 너무 딱딱 잘 들어맞고 있어서 모를 꽂는 동작에 맞춰서 리듬이 정확히 끊어지는데요. 구성은 단순하지만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피로를 덜어냅니다. 장산도 들노래는 1980년대에 활동한 1세대 단원을 시작으로 어느덧 3세대까지 이어오는 중입니다. 현재 앞소리를 하는 윤순심 씨는 30대 때부터 들노래를 불렀다는데요. 우리 강부자 선생님이 노래를 하시니 허리가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있죠. 그분이 유민아 너는 노래가 소질이 있으니까 무조건 선소리 한 데서 같이 해라. 그 강부자 선생님도 조카 네가 나를 좀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앞소리꾼. 지금은 신안 장산도 들노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됐고 남편 송경연 씨도 장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반대가 심했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한복 입고 이렇게 춤추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지 선생님이 찾아와 오셨는데 나이 드신 분이 또 오셨는데 안 한다 하기도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와 거기 단골레들이 댕긴데 거기서 댕기냐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분들이 우리 진원 면장님이 발굴해갖고 그분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지. 거기서 뭐 구다고 막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상세 하신 그 이기인 씨가 무속인이었거든요. 이제 그 무속인이 처음에 이제 사람을 모집하러 다니니까 우리는 이제 그 무속으로만 봐줘 처음에는. 안 그랬으면 더 일찍 이런 시간에 이제 그 거의 1세대 끝나기도 전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도 들러낸지만 알았으면 바로 다녔죠. 이제 그런지만 해도 그냥 이제 한 대는 가서 보지도 않고 그분이 이제 다니니까 무속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그냥 아예 관심을 그때 당시에 안 가졌죠. 뒤늦게 입문한 들노래. 지금은 보존회에서 단장을 맡아 연출과 연습을 총괄할 만큼 열정이 남다릅니다. 장다에 사람 모으는 게 힘들죠. 그래도 지금은 잘 따라준 거죠. 이제 아주 우리 단원들은 적절로 잘 따라주는데도 이제 그 일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모시러 가야 되고 차 없어지므로 모시러 가야 되고 또 저녁에 끝나고 나면 이제 그렇게 나는 항상 다른 단원들보다 한 30분, 40분 정도 늦게 들어오죠 집에. 집에 오면 거의 10시 되죠. 네. 특히 큰 대회나 시연을 앞둔 때면 농번기에 온종일 일하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연습을 이어가는데요. 들노래를 지키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이 무형문화재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다들 바쁜 사람들이 농촌에서는 농업에 종사한 사람인데 이제 이거는 시간내가 하기 때문에 농번기 때는 제대로 못해요. 농번기 때는 우리 본업이 농사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여튼 봉사하는 현 상태에서는 봉사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장산도 들노래. 세 번째 가락은 논에 난 잡초를 뽑을 때 하는 논매는 소리입니다. 논매기는 벼농사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작업 중 하나인데요. 박자가 느리고 마디가 긴 노래가 많습니다. 논매기가 끝나면 논매고 일어서기를 하는데요. 논바닥을 밟고 돌아다니면서 빠른 장단으로 몰아가다가 마칩니다. 이렇게 논바닥을 밟는 행위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닥을 밟은 것은 이제 흥이 나서도 바닥을 밟지만은 옛날에는 그 화학 비료가 없을 때라서 그 흙탕물을 익혀서 그 벼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흥도 즐기고 또 풍년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지요.
느리게 소리를 이어가다 갑자기 빠르게 전환하는 장산도 들노래. 장단뿐만 아니라 박자도 수시로 변하는데요. 이게 장산도 들노래만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일단 장산도 들노래 같은 경우는 같은 전남권에서도 또 다른 음악적인 특징이 있고요. 가장 독특한 것은 장단이 굉장히 변박이 많습니다. 한 노래 안에서 박자가 계속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진도하고 비교를 한다면 진도는 정확히 규칙박에 그 노랫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6박의 장단이다 그러면 6박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장산도 들노래 같은 경우는 6박으로 한 소절을 부르고 그 다음은 뭐 5박으로 부르고 그 다음엔 4박으로 부르는 이런 한 노래 안에서 장단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규칙 장단이 아니어서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데 그게 참 아름다운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 민요의 기본은 육자배기 토리입니다. 육자배기 토리란 전라도와 그 인접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음악 어법으로 애잔하면서도 구성진 특징이 있죠. 하지만 장산도 들노래는 백기를 통해 외지인들이 오가던 섬의 특성 때문에 서울 경기 민요의 전형인 경토리가 섞여 있는데요. 그 결과 밝고 경쾌한 경토리와 유장한 육자배기 토리가 고루 섞인 독특한 소리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소리는 논을 다 메고 돌아올 때 부르는 길꼬냉이입니다. 새마치 장단으로 앞소리를 하면 농부들은 일제히 뒷소리를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그날 하루에 그 피로를 풀으면서 이제 춤추면서 술 한 잔씩 먹고 이제 그러고 이렇게 입으로 흥얼흥얼 하면서 이제 집에를 걸어 들어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저게. 아주 우리 옛날 선조들이 이렇게 애완이 당기는 노래를 불렀구나. 참 그 배고픔을 달래는 노래구나. 이런 걸 좀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들노래를 부르면서 고된 농사일의 무게를 견딘 선조들. 그렇게 하루를 보낸 뒤 논을 빠져나오며 부르던 길꼬냉이는 서로를 붙잡는 끈이었고 나에게 보내는 위로였을 겁니다. 어허라 대너 밤에나 가고 동네 술 제법 아이고 낮에나 간다 야 둘러내는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했던 거라 참 감이 깊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면 안 계셔도 저희가 또 뒤를 이어서 부모님들 또 이렇게 했던 거를 하니까 좋죠. 신안 장산초등학교. 전교생이 22명인 이 작은 학교에도 장산도 들노래가 울리는데요. 학교 특색 사업 중 하나로 장산도 들노래를 꾸준히 전승해왔기 때문입니다. 노래, 악기, 모쟁이 등 역할까지 나눠서 연습을 이어가는데 나이는 어려도 속은 제법 깊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장산도 노래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쟁이도 하고 악기도 하고 많은 걸 배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농사를 하시면서 즐겁게 했던 거를 이제 저희가 전수해가지고 이렇게 쉬니까 어떨 때는 재밌고 어떨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되돌아보면은 한 번씩 추억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이날은 학생들 연습 현장에 최막내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수 가르쳐 줄 겸 함께 소리도 맞춰보는데요. 우리 장산에 이거는 전통 문화재잖아. 커서 이제 또 다른 내 동생들한테 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악기와 소리가 더해지니 차츰 옛 들노래 소리가 살아납니다. 한 세대가 건넨 노래를 또 다른 세대가 따라 부르고 아이들 목소리에 어르신 목소리가 포개지고 그렇게 시간을 건너온 장산의 노래가 여전히 섬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장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장산에 제일 유일한 것이 들노래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논에서 모를 심고 함께 호흡을 맞췄던 삶. 장산도 주민들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고픈 마음입니다. 이런 문화가 이어지려면은 첫째는 후진이 이어져야 된다. 우리 세대는 모를 심은 것이 이제 그 눈으로 봤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이제 2030 세대들은 모를 심은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한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하죠. 못 심는 풍경도 노래가 불리던 들판도 낯선 이야기가 돼버린 지금. 장사는 소리를 통해 우리네 옛 이야기를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갑니다. 적어도 벼농사가 지금은 어쨌든 농업이 전부 기계화되었고 아무리 들노래를 열심히 잘 불러도 이게 현장과 들노래의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에서만이라도 벼농사가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알 수 있게 해야만 우리가 논이라는 현장에서 들노래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게 단절되지 않는 연결되는 느낌으로 노래를 할 수 있겠다. 논이 많은 작은 섬. 그 안에서 모를 심고 풀을 맺던 안악들의 고된 하루에서 태어난 신안 장산도 들노래. 그저 옛 노래가 아닌 서로의 등을 토닥이던 삶의 기록이자 섬 사람들이 함께 버텨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섬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의 뿌리이자 세대를 잇는 가교 신안 장산도 들노래. 그 소리는 오늘도 바다 건너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